네, 본격적인 진실 공방에 들어간 이태원 살인 사건. 18년 전과 달리 피의자와 목격자가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범인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공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공판이 시작됐는데 에드워드 리는 출석을 했습니까? 네, 아직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까지 휴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등 사건 관계인과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법원에서 가장 큰 150석 규모의 대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기소 요지와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없었던 혈흔 형태 분석 기법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동원했고 사건 현장과 동일한 세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패터슨 측 변호인은 에드워드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패터슨은 공범조차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가 사건 발생 이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도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 씨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범인을 꼭 밝혀주고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재판에서는 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증인 보호 신청을 한 상태이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리와 패터슨을 대질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에드워드 리는 잠시 뒤 2시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이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 누가 진범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과연 진실을 숨기고 있는 이는 누굴까요? 18년 만에 재개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쟁점,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당시 증인이었던 아더 존 패터슨이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18년 만에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어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그거는 100% 나오겠죠.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실제 범인이고 다만 자신의 범행을 패터슨한테 미루는 것을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리의 재판에서는 목격자였던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돼 무죄 판결이 났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리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리 측은 검찰이 리를 공범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가 공범이고 에드워드가 공모해서 살인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에드워드는 일단 저는 사건이다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리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르게 되는 만큼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리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 두 사람 당시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주장을 보면요. 리가 대변기 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 씨를 찔렀다라고 했고요.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대변기 칸에서 나와 조 씨를 찔렀다라고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묘하게 다르죠. 패터슨 진술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을 두고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로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한 대로 패터슨이 범인일 경우, 그리고 에드워드 리가 범인일 경우, 혹은 이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현장에 피해자는 있는데 살인자는 없는 미제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검찰이 현장 검증이나 증인 진술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았으면 두 번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거든요. 예. 막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에드워드 리도 무죄를 받았고 요번에 패터슨도 만약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된다. 예. 요렇게 된다면 진짜 살인자는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죄를 물을 수는 없는 이런 요상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검증이거든요. 이렇게 예. 똑같은 화장실 세트장을 만들어서 현장을 재현하는데 거기서 범행을 어떤 방법으로 찔렀는지 이런 많은 부분을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 적어도 피해자는 있대 살인자는 없는 이런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요. 그 범행 현장에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이 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중필 씨는 살해가 됐지요. 누군가 한 명이 법인이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재개된 공판인 만큼 이번에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 반드시 진범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